안녕하십니까.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재산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채무도 빚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. 그렇게 되면 빚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빚을 안 뒤집어 쓰기 위한 제도가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중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죠. 빚을 뒤집어 쓰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상속 포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한정 승인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? 우리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 뗄 게 없어요. 상속 포기서만 받으면 나는 그냥 아무 책임이 없게 됩니다. 그러나 후순위로 승계가 되죠. 그래서 뭐 자식과 배우자가 자식이 1순위였다가 다 포기해버리면 이제 손주들한테 하는 거죠. 손주까지 다 포기하면 직계 존속으로 가고 직계 존속까지 다 포기하면 형제 자매가 하고 삼촌 사촌까지 가게 되는 거죠.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. 반면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최선순위자가 한정승인 상속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라도 받게 되면 그 이후는 더 이상 안 물러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선순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자식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중에 뭐 자식이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 포기해버리면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하게 되면 더 이상 후순위로 내려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는 한정승인이 그럼 편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빚만 있으면 좋은데 재산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? 뭐 물론 빚이 훨씬 많겠죠. 빚은 뭐 1억이고 10억이고 그런데 남겨놓은 재산은 뭐 1, 200만 원, 3, 4천만 원 훨씬 작게 남겨놓으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한테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의무가 있어요. 그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뭐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. 자동차를 남기고 돌아가셨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? 포기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. 난 몰라 그러면 돼요. 알아서 네가 자동차를 뭐든 해 그러면 저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해야 돼요. 아쉬운 지가. 에?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 재산을 남겨놨는데 한정승인을 했다. 그러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그 재산을 현금화 시켜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경매.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의 비율로 순위와 비율로 다 배당을 해줘야 돼요. 또한 어떤 한정승인했을 때 어떤 도출점이 있을 수 있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. 심지어 뭐 당연히 상속 등기하려면 일단 등기 비용도 다 들여야 되고요. 등기를 해서 경매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를 처리해서 남은 돈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처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심지어 오래된 땅 같은 경우 예? 첫 취득할 때 가치는 얼마 안 됐는데 양도할 때 그래서 못 모르고 부동산 같은 경우 오래된 거 소유했던 거 한정승인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든지 상속세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채무가 더 많은데 왜 상속세가 나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복잡한 거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돌아가신 분이 뭐 현금화하기 쉬운 재산들 있죠. 뭐 그 예금이라든지 뭐 보험금 이런 거를 놔두고 뭐 돌아가셨다면 뭐 한정승인 할 수도 있어요. 그거 뭐 바로 청산이 쉽게 되니까.
그리고 뭐 금액도 소액이라 장례비로 써버렸다 하면 되니까. 근데 부동산이나 자동차, 특히 자동차가 뭐 대포차로 굴러다닌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정수인을 되면 그거 환가하고 그 배당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멋모르고 한정수인에다가 나중에 그거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설령 한정수인하게 되면 나중에 신문 공고줘야 되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없다 그래도 내용 증명 다 보내줘야 됩니다. 청산서를 내가 이렇게 해서 청산해 봤더니 장례비에 쓰고 남은 게 없더라. 왜 그러냐면 그런 절차를 안 밟게 되면 나중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뭐 그때 한정승인 받은 걸 이렇게 내면 물론 승소는 하게 되지만 재판 비용에 대해서 반절에 대해서 소송 비용 부담을 물게 돼요. 그러면 채권자가 자기가 소송해느라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해서 200만 원이 들었다. 그럼 그 반에 대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. 그럼 소송 비용의 반 100만 원을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물론 판결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결정문 받는 건 쉽습니다. 나중에 내용 증명이나 신문 공고도 꼼꼼히 끝까지 다 잘 하셔야지 나중에 승소 판결 받는 거는 물론이고 소송 비용에 반절 부담하라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폭이 된다면 우리가 4촌까지 계속 가게 되니까 그러면 4촌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찾아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뭐 알고 연락되는 가까운 친척이나 해도 되고 왜 채권자도 4촌까지 찾지를 못해요. 소송을 하려도. 그리고 걔네들도 뭐 또 소송해봐야 후순위 상속인들은 소장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. 그 소장 받으면 그때 상속 포기해도 될 걸 뭐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는 거죠. 채권자가 뭐 사촌 본인들도 채무자 본인 자신도 사촌 찾기 힘들어요. 누가 상속인인지.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 여간에서는 한정승인 후순위로 승계되는 게 불편해서 한정승인 하신다. 그럴 때 신중하셔야 돼요.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건 처분해서 청산하기 복잡한 재산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절대 한정수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. 상속포기를 선택하셔야죠.